이 책에서 또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재명과 조국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근본적 물음을 던지고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유시민 씨가 방송에서 이미 대충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다시 길게 언급은 안 하고 그냥 키워드만 얘기를 하면 이재명은 아직 죽이지 못한 자, 조국은 죽였는데 살아난 자. 그래서 윤석열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예견한 거죠. 이 책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재명은 기필코 죽이려고 그랬는데 안 죽고 아직 살아있어. 근데 윤석열이 자기가 죽게 생겼어. 그러면 이재명한테 매달릴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게 여기 함축되어 있어요. 맞아요. 공존을 시도할 거다. 예, 그러면 이재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내가 보기에 이건 글에 써 있는 건 아니고 제가 해석한 부분이에요. 유시민은 이재명을 김대중으로 보는 것 같아. 김대중은 악마와도 손을 잡습니다. 노태우한테 몇십억을 받아서 정치 자금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각도로 보면 김대중은 철저하게 정치 술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해를 하지.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는데. 돈 안 받으면 죽을 수도 있는 시절 아닙니까? 예. 그냥 공안기관과 안기부 이런 데서 그를 진짜로 바다에 빠뜨리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걸 해치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이재명도 그 못지않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범죄로 지금 지목되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을 살리되 더 큰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왜냐? 이재명은 그 목표가 이기는 게 목표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재명은 자기가 이기는 게 목표예요. 왜? 할 일이 있어서 그래. 바꾸고 싶은 욕망. 네. 할 일이 있어서 그래.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서 여기까지인데 내가 그다음에 요걸 해야 되겠어가 너무 명확해. 그동안의 정치 행보와 연설을 보면 그건 너무 뚜렷해.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을 사면하고 용서하더라도 그게 할 수 있는 길이면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유시민의 판단이고 반면에 조국은 전혀 달라.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 무덤에서 이렇게 일어났어. 네. 내일이라도 대법원이 최종 선고 내리면 다시 감옥으로 가야 돼. 근데 2년 살고 안에서 스쿼드 할 거라는 거야. 2년 후에도 여전히 해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국은 이재명하고 전혀 다르다 이거야. 조국은 자신이 윤석열을 죽여야만 자기가 되살아난 게 입증되는 존재라는 거야. 여기서 죽이는 건 물리적으로 목숨을 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정치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신이 승리해서 대권을 잡아서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목표성을 달성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길이 다를 수 있는데 조국은 무슨 수를 써서도 정치적으로 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정적으로 사망 선고시키는 것 자체가 목표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더 큰 적, 더 무서운 적은 이재명이 아니라 조국이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더 큰 적, 무서운 적이 조국 전 대표라는 표현을 보고 그 책을 읽은 다음에 약간 섬뜩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견을 좀 달자면요. 지금 둘의 이재명의 의지와 조국의 의지를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어떤 거죠? 그 의지를 실현하는 능력이 능력. 훨씬 네. 중요한 거예요. 의지는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의지가 있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능력의 문제가 이재명은 검증이 됐어요. 그동안에 선고 과정이 있었고 그동안에 투쟁 과정이 있어서 뭐 행정 경험이라든가 되느냐 안 되냐의 문제지. 이 사람이 어떻구나는 보였어요. 근데 조국은 정말 무능한 사람으로 이제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이번 총선에서 모든 것이 이제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이 조국을 과소평가한 수가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 회오리 바람이 없었으면 이런 압승이 없었다고. 선거 참여 열기를 불러일으킨 게 조국인데. 그러니까 조국이란 존재를 싹 지워버리면요. 이재명 대 윤석열 대결이 너무 짜증이 나서 투표율 자체가 매우 낮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석은 민주당이 많이 얻었을 수는 있으나 이런 회오리 바람은 안 됐다고. 이건 조국은 투표할 사람들에게 뭔가 신나는 이게 힘을 불어넣어준 역할이기 때문에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국회가 문을 열고 개원해서 지금 우리 한 달 가까이 지났죠? 한 달 더 됐나? 5월에 개원했죠? 이제 그렇죠. 예, 6월입니다. 6월에 6월에 개원을 개원했죠? 했는데 이제 한 달은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탄식을 해요. 뭐 하고 있냐 막 네, 이러는데 왜 안 바뀌냐? 네. 그거는 이제 너무 하신 얘기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뭐 하는 거 아니고 되게 이상해. 신장식이가 그 얘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이렇게 담배 피는 자리에서 항상 같이 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전자담배 피고 이상하게 계절을 탄대. 정치 바람이. 그러니까 가을서부터 무르익어서 겨울에 사단이 나도 난다 이런. 예전에 그랬던 것 같네요. 약간 예. 감각적 진단인데 그게 꼭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올 때 그게 이제 박근혜 탄핵 과정을 보고 맞아요. 알아요. 그때 안철수가 어떻게 이재명이 어떻게 문재인이 어떻게 추미애가 어떻게 다 각각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게 다 묻혀졌어. 근데 정세 진단을 가장 못한 사람이 또 그런다 문재인. 그러니까요. 예. 지나놓고 지금 내가 너무 그 사람을 이 책에서 유시민 씨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에서 엄청 따뜻하고 그래도 비판을 자제하더라고요. 네, 비난은 없더라고요. 예. 예. 앞으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돼. 이 책 보면 다 있어. 근데 그 회오리 바람 동안에 그때 시시각각의 정세 진단과 대처는 정말 지혜롭. 그 능력의 문제죠. 근데 이 챕터에서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충고같이 느껴졌어요. 유시민 작가의. 쉽게 나도 비슷하게 민주당 밖에서의 정당 활동을 많이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에 들어가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둘러둘러 얘기했지만 그게 아닙니까? 잘못 읽으신 잘못 거예요. 이해한 겁니다. 잘못 읽으신 거예요. 네. 민주당에 들어가는 얘기가 추호도 아니에요. 음. 다만 민주당의 기득권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비례 정당으로 계속 있으면서 지혜롭게 처신하지 민주당과 대결하려는 포지션이 대결하지 취해지는 마라. 순간 네. 완전히 붕괴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붕괴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산물이기 때문에 정책 욕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정부통령제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조국 부통령이 돼야 된다고. 동일 정부의 같은. 네, 얼마나 멋있어. 속셈이 너무 일찍 나왔나? 그래서 8년 하자는 게 제 얘기야. 네. 근데 그 유시민의 충고, 직접적으로 충고한 게 아니라 돌려 말하는 그 말하죠. 내용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 선거 시기에 대립적 관계를 설정하면 쫄딱 망한다는 걸 자기 체험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옛날 그 미래당, 국참당, 뭐 맞아요. 네. 통합진보당 그 동네 시절 얘기인데 그건 맞는 얘기거든. 근데 그 조국 대표가 의지가 강건한 거는 참 주위에서 많이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건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위의 증언은 하루하루 벼리고 있대. 네. 잠시도 쉬지 않고 이 정권을 빨리 붕괴시켜야 되고 3년은 너무 멀다가 매일매일 그냥 이 양반이 술 한잔 하자고 분명히 나한테 그랬거든. 근데 전화가 안 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술 한잔 할 시간도 없구나. 네, 그래서 하여간 그의 의지는 뭐 의심할 바도 없고 그다음에 분명한 것은 유시민과 조국 같은 사람들의 과를 좀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 야심을 버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돼야겠다는 것이 행위의 근거, 행위의 그 근거인 경우가 많아요.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가 모든 행위의 근거의 상징적 사례가 그 개혁신당의 네. 이모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거죠. 뭐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라도 한다가 보여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지. 근데 조국 대표는 내가 대통령이 돼보고 싶다거나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고 싶다는 의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게 분명할 때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그 유시민의 최근 한 10여 년 동안 행적을 보면 명확히 알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 그 당원에 대한 얘기들이 유독 많고 이 책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선거 과정을 설명하면서 특히 민주당 공천에 있어서 당원 주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나를 기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선생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역시 이 책을 통해서 읽으시는 게 좋겠고 제가 그 얘기를 길게 설명을 일부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지하게 지루해지거든 그 얘기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진보 진영이라는 게 있어 왔어요. 이거는 뭐 거의 뭐 해방 때부터 뭐 그 안에는 뭐 엄청나게 그 후에 이제 군부 통치가 있으면서 양심 세력이라는 것서부터 제야라고 부르는 것부터 이제 굉장히 긴 내력을 커져서 사실 전두환 시기에는 정당 크기보다는 제야 운동권의 크기가 훨씬 컸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김대중이 사면돼서 87년에 양보 못한 게 김영삼은 정당의 대표였지만 그때 신민당은 조그만 당이었다고. 반면에 제야는 사이즈가 엄청 훨씬 컸기 더 때문에 큰?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덩어리가 더 커서 끝끝내 양보를 안 했지. 욕심이었지만 하여튼 그랬다고. 그 모든 흐름을 지금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다 묶어서 뭐라 그럴까? 진보 진영 전체를 그러니까 범민주 사회라고 얘기해. 범민주 시민 사회라고 통칭할게요. 이 모든 것의 플랫폼이 민주당이 된 거야.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과거 정당은 그런 역할을 부여하지 못했어요. 왜? 정당에는 이상한 불순물이 많거든. 김한길이 대표하고 안철수가 공동 대표하는 게 민주당이었다고. 그다음에 그 이름 거론 안 하겠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유력한 민주당의 자원이었다고. 그러니까 누가 민주당을 범민주의 플랫폼으로 삼냐고. 근데 지금은 두 말도 안 해. 의식 있는 언론인도 사회운동가들도 교수들 지식인들도 과학자들도 뭐 어떤 노동자들도 민주당을 진보의 플랫폼으로 삼아요. 정의당 생각도 안 해.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냐? 여러분 이재명이 만들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재명은 뛰어난 정치 리더가 분명하죠. 그리고 이재명의 눈물겨운 정치 역정에 동감하고 그가 아프면 내 몸도 아프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까지 온 건 맞는데 그건 매우 지나친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그 한국의 수준이 말하는 거죠. 한국의 시민사회의 수준이 그 다른 그 오랜 질곡에 헤매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의 시민사회 수준이 다른 거죠. 그 다른 수준의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을 플랫폼으로 해서 지금 모여 있는데 1차는 권리당원. 여기는 150만이라고 써 있던데 250만이라고도 해요. 그 사이에 있겠죠. 이분들은 일단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지난 총선을 거치는 동안 대의원 제도가 거의 허물어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무슨 그 용어 싫어하지만 이쪽도 저쪽도 아닌 수박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거의 속가졌다고 보면 돼서 선명한 이제 권리당원 이게 엄청 그 강구한데 이들은 정말 무서운 행동가들이에요. 자기를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유세장에 따라다니고 댓글로 참여하고 그 돈도 당원비도 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 있다는 건요. 약간 좀 상상 초월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질 일이에요. 한국 사회는 이런 수준에 이르렀구나. 일본과 그래서 다르고 그래서 미국과 다르고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그래서 우리가 다를 수 있구나. 여기에 그 주변 세력 민주당을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당원이 아닌 권리당원이 아닌 그러나 민주당 주변에 이 쌓이는 사람, 네. 뭐 김용민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이름 없는 사람들, 존재가 없는 사람, 댓글 한 줄 쓰는 사람들, 엄청난 숫자들이 그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 입에 바른 찬양이 아니라 여러 과정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 왔는데 결정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폭발적으로. 그 위력을 보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희망이 있구나인데 그 희망의 귀결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 책의 최종 맞습니다. 귀결이죠. 어떻게 네. 될 것이냐.